고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273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19년 8월 6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19년 7월 6일입니다. 오늘 공부해야 할 명식 기해년 신미월 을해일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고요. 오늘의 일진 을해가 되겠습니다. 오늘 명식은 을목일간이 미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습니다. 제일 먼저 일간과 원령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오늘 3주 생시까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일간이라고 하는 것, 을목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어저께 했던 간목도 목에 해당이 되고 오늘 공부하는 을목도 목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지만 어저께 공부한 것은 간목, 양목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오늘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음에 해당이 되면서 목에 해당하는 그러한 일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음목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어저께 간목, 대립목이라고 봤다 보면 대립목이라고 비유를 했는데 오늘 을목은 간목과는 달리 회목이라고 하는 그런 나무에 해당이 됩니다. 회목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쉽게 말하면 화초 같은 거 있죠. 화초라든가 넝쿨식물, 호박 넝쿨 같은 것, 수박 같은 것도 넝쿨 식물에 해당이 되죠. 호박하고 수박하고 약간 뭐 사촌지간 이렇게 볼 수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저기 나팔꽃 같은 경우도 넝쿨, 그 다음에 밤에 피는 이제 박꽃 같은 거 있죠. 조롱박 같은 것도 이렇게 담장이 넝쿨처럼 이렇게 담을 타고 넘어가거나 어떤 그런 것들을 타고 넘어가는 이런 것들을 다 넝쿨 식물에 해당이 되고 산에서 가장 문제가 되지만 또 사람들이 먹어서 몸에 좋은 것이 있죠. 이건 바로 칡넝쿨에 해당이 되죠. 칡이라고 하는 것은 을목에 해당이 되는데 간목한테 약간 해를 끼친다. 물론 이제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건 뭐냐면 을목이 약했을 때 간목을 본다라고 하면 이때는 뭐라 그러냐면 그거를 등락계갑이라고 하죠. 등락계갑이라고 하고 이거를 다른 말로 등라반갑이라고도 합니다. 등라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등라, 뭐 쑥이라든가 이런 걸 뜻해요. 등나무 같은 경우도 등나무꽃 되게 이쁘잖아요. 이것도 타고 올라가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뭐 라라고 하는 것은 뭐 쑥이라든가 이상한 이제 자풀 같은 것들이죠. 담장이 뭐 넌출이라는 것도 있고 뭐 댕댕이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냐면 이 개자라고 하는 게 매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목을 매가지고 내가 타고 올라간다라고 하는 그런 뜻에 해당이 되는 것이 등납개갑 내지는 등납반갑이라고 하는 겁니다. 등납반자도 어떻게 돼요? 줄로 이렇게 맨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등납개갑, 등납반갑이라고 하는데 이 등락해갑, 등락반갑이라고 하는 것은 을목일간이 약했을 때, 간목을 보게 되면 이렇게 이것은 등락해갑이 돼서 간목일간이 좋은 거지만은 예를 들어서 순서가 바뀌는 경우가 있죠. 이렇게 일간이 을목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간목이 이 일간이었을 때는 이때는 간목이 을목을 봐서 좋은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고요. 거의라기보단 거의 제가 지금까지 보아온 이래로 간목이 을목 봐서 뭐 좋은 적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와 같으면은 주체가 다르죠. 을목일간이었을 때 등라반갑을 논하는 것이지 간목일간이었을 때 등라반갑을 논하진 않습니다. 오히려 이런 경우에는 을목을 보게 되면 간목이 피해를 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등라개갑, 등라반갑이라고 하는 개념도 좀 명확하게 알아두셔야 되지 무조건 을목이 간목 봤다고 해서 좋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것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의 일간은 을목이기 때문에 간목을 보게 되면 등라반갑에서 좋은 경우도 있을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저께 공부한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대리목이라고 했고요. 오늘 공부하는 을목은 화초 넝쿨식물 즉 이와 같이 회목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간목 같은 경우는 성목이 되면은 동량지목으로 이렇게 쓸 수가 있다라고 했지만은 을목 같은 경우는 아무리 굵어봤자 지가 회목 화초 가지고 그거를 배다가 동량지목으로 쓸 수는 없는 것이겠죠. 그래서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동량지목으로 쓰는 용도는 없다. 100% 없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이건 뭐 틀린 말은 아니겠고요. 그 다음에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동량지목으로 쓰는 목적은 없지만 회목, 즉 화초이기 때문에 꽃을 피우는 어떤 목적. 그래서 사시사철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사시사철 꽃을 피우는 목적이 있습니다. 어떤 분 이렇게 설명하는 걸 제가 언뜻 들었는데 을목이 겨울에 태어나게 되면 겨울잠을 잔다 내지는 겨울에는 꽃을 못 피우기 때문에 그냥 월동
겨울처럼 그냥 겨울만 잘 지나가면 된다 이렇게 설명하는 걸 제가 언뜻 듣긴 했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겨울에 피는 꽃도 있습니다. 겨울에 피는 꽃도 인동초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겨울에 을목이라고 하는 것도 원래 목적은 어떻게 돼요? 겨울이 사시사철이라 했잖아요. 사시사철 꽃을 피우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겨울에도 꽃을 피울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아니 비닐하우스를 친다든가 아니면 어떻게 돼요? 온실을 만든다고 하면은 겨울 같은 경우 꽃 파는 데 가면 거기는 따뜻하게 연탄 난로라든가 이런 걸 인공적으로 이렇게 좀 만들어서 따뜻한 온도를 유지해 주게 되면 겨울에도 꽃을 피우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갖다가 을목은 겨울에는 꽃을 피우지 않으니까 그냥 월동 겨울만 잘 지내면 된다 이렇게 개인적인 어떤 취향을 얘기하면은 사주하고는 좀 맞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을목 이 겨울에 태어났을 때는 겨울이라 하더라도 꽃을 피울 수 있는 여건만 만들어주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을목이 겨울에 태어났을 때는 반드시 뭐예요? 화가 있어야지만 을목이 어떻게 돼요? 따뜻한 온실 같은 데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을목이 꽃을 피우고 영활해지고 을목의 어떤 용도를 나타낼 수 있겠지만은 그렇지 않고 수만 많아진다라고 하면 오히려 수가 많아진다라고 하는 것은 겨울에 추워진다라고 하는 거고 똑같기 때문에 미월은 해자 주간은 그거에 맞게 기후를 맞춰주면 되는 거고요. 지금 공부하는 미월, 즉 4, 5, 미월은 여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화는 자체적으로 뜨겁고 화는 왕한 그런 때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런 때는 뜨거운 것을 식혀주고 을목의 기운을 어떻게 돼요? 북돋아 줄 수 있도록 수가 있으면 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을목 을간뿐만 아니라 음간 같은 경우에는 음간은 사주를 볼 때 왕쇠에 너무 치우치지 말고 조후를 중시해서 본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좋을 거고요. 반대로 양간 같은 경우는 양간은 조후는 차선이고요. 조후보다는 일단은 어떻게 돼요? 왕쇠에 치중하여 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양간이라고 하는 것은 남자의 비유를 할 수가 있겠고요. 음간이라고 하는 것은 여자의 비유를 할 수 있잖아요. 그죠? 남자는 좀 씩씩하고 힘도 있고 좀 능력도 있고 해야지 남자로서 어떤 용도, 남자로서의 어떤 씩씩함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여자는 여자 나름대로 부드럽고 좀 어떻게 돼요? 아름답고 뭐 이렇게 되면은 음간으로서 여자로서 그 적성에 맞는 것이잖아요. 남자가 여성스럽고 여자가 남자스러우면 약간 이게 바로 음양 오행의 어떤 이치하고 좀 배치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양간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힘이 있어야 되는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일단 왕세에 좀 치중해서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음간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기후만 음간에 맞게 따뜻하게 맞춰주게 되면은 좋은 것입니다. 여자는 일단 돈은 남자가 이거 씩씩하게 벌어오면 되는 거고요. 여자는 어떻게 돼요? 물론 이제 집안을 평안하게 이렇게 그 집안을 유지하면 되는 것이죠. 물론 이렇게 얘기하면 뭐 남아선호 사상이다, 뭐 여자 폄하다 이렇게 놓고 볼 수도 있겠지만 이게 원래 음양 오행의 얼른 배치된 어떤 이치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거고요. 요즘은 세태가 많이 바뀌어가지고 여자도 이제 활동도 많이 해야 되고 여자도 능력도 있어야 되고요. 여자도 커리어 우먼으로서 약간 당당함도 있어야 되겠죠. 당연히 좀 세태가 그렇게 많이 바뀌었거든요. 반대로 남자가 오히려 여성스러워지고 섬세해지고 이렇게 좀 많이 바뀌는 그런 추세이기는 하지만 원래 근본적으로 봤을 때 양간이라고 하는 것과 음간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 그와 같은 것이고요. 이거 아무리 세태가 변한다 하더라도 양간이 음간이 될 수가 없고 음간이 양간이 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죠? 남자가 애를 낳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벌써 애를 낳을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벌써 애를 낳는 암컷 들은 되게 보면 안정적인 걸 추구하고 계속 변화가 많은 그런 사회에서는 암컷들이 아기를 낳고 기를 수가 없는 그러한 환경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대신에 그래서 옛날 같은 경우 뭐 시족사회 부족사회에서는 여자는 안에서 어떻게 돼요?
있고 남자들이 밖에 나가서 좀 사냥도 하게 되고 어떻게 돼요? 왜 다른 적군들이 침범하게 되면 남자들이 그걸 나가서 싸우고 했던 것이잖아요. 그렇죠? 이것이 기본적인 음양의 어떤 이치인 것이지요. 그래서 아무리 세태가 바뀐다 하더라도 기본적인 양과 음의 어떤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 명심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것 왕쇠에 너무 치우쳐서 보시 마시고요. 너무 을목이 약해서 걱정이고 왕에서 걱정이고 이렇게 걱정하지 마실 할 필요가 없고 일단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지지로 약간의 근기만 있다라고 하면 일단 조후가 되느냐 안 되느냐 즉 조후라고 하는 것은 뜨거운 것은 시원하게 해주는 것이고요 차가운 것은 따뜻하게 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어떻게 돼요? 수화 어떻게 해요? 화가 조후만 잘 맞는다라고 하면 을목 같은 경우는 크게 문제될 것이 없고요. 나머지 금이라든가 목이라든가 토 같은 경우는 그냥 상황에 따라서 참작해서 쓰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비단 을목뿐만 아니라 을목도 그렇고 정화 기토, 그 다음에 개수, 신금들도 왕세에 너무 치우치지 말고 일단 근기만 있다라고 너무 극약하면 문제가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근기만 뿌리만 약간이라도 있다라고 하면 일단 조를 중시해서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월령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다음으로 월령 미월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오늘이 날짜가 6일이고요. 내일이 7일이면은 벌써 이제 미월이 끝나고 8월이 되게 되면 이제 입추가 되기 때문에 8월 입추 시점을 기점으로 해서 미월에서 이제 신월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8월 8일 입춘날에 제가 또 24절기를 또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서 또 계절이 바뀌는 미월에서 신월로 바뀌는 거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일이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미월은 이제 막을 내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시 미월 강의를 하려면 1년을 기다려야 된다. 그래서 미월에 대해서는 좀 지금 거의 한 30일에서 1일은 한 30일 정도 한 것 같으니까 미월은 한 30일 정도 이렇게 핵심적인 것만 다시 한번 보게 되면은 뭐 어느 시간이건 간에 미월에 태어났을 때 사주 보는 간법 같은 경우는 정리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요. 다시 한번 미흡한 점이 있다라고 하면 복습하시고 또 더 내용 중에서 강의 내용 중에서 이해 안 되는 부분이라든가 아니면은 좀 더 궁금한 점이 있다라고 하면 여기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또 성실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월이라고 하는 것 다시 한번 반복 학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4오미 남방이라고 했죠. 남방이고요. 4호미 남방이라고 하는 건 여름에 해당이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여름에서도 4월이라고 하는 것이 초여름이 있고요. 그 다음에 5월이라고 하는 것은 중하라고 해서 이제 여름에 가장 뜨거운 때 양이 뜨겁고 그 다음에 화가 가장 왕할 때가 5월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미월은 벌써 여름이 어느 정도 뉘엿뉘엿 지나가면서 다음 계절 신월로 바뀌는 그런 환절기에 해당이 되는 것이 바로 이 미월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미월은 여름이라 하더라도 이거를 모하라고 하고요. 개하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거는 늦여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4.5미라고 하는 계절이라고 하는 것 여름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고온 건조한 그런 때에 해당이 된다. 건주가 아니고 건조가 되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4.5미월은 고온 뜨겁고 건조합니다. 그래서 4.5미월은 항상 뭐가 존신이 되냐면 수가 반드시 필요한 그런 계절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4.5미월에 태어났는데 사주 원국에 수가 있느냐 없느냐가 어떻게 돼요? 가장 큰 관건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반대로 해자축월에 태어났을 때는 조후가 굉장히 급선무가 되는 계절이 이 바로 4.5미월 그 다음에 해자축월이 되기 때문에 해자축월이 됐을 땐 화가 사주에 있느냐 없느냐가 큰 어떤 관심 핵심 사항이 될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을목이 미월에 태어났든 4월에 태어났든 5월에 태어났든 일단 수가 있어야 된다. 단 4월이라든가 5월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4월, 5월 할 때 설명을 다 드렸겠지만 화가 가장 왕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수가 한두 점 가지고는 부족하고요. 뭐 금이 있어서 수를 생해줘 가지고 수가 좀 어느 정도 몇 개 여러 개 있다 하더라도 다다익선이라죠. 다다익선이라고 해서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대운의 흐름도 수가 있다 하더라도 금수양으로 가서 수가 살아나 줘야 된다라고 이렇게 보는
하는 것이 4월, 5월의 기본적인 간법이다라고 하면 미월은 어떻게 되냐면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그런 단계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5월이 가장 양이 왕하면서 하지를 기점으로 해서 일음이 시생한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미월이 되게 되면 이음이 발생하기 때문에 미월 같은 경우는 금수가 많게 되면 삼복생한이 된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미월이라고 하는 것 상반월과 그 다음에 하반월로 이렇게 나눠 볼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자, 이 상반월과 하반월로 나눈 기준은 뭐가 된다 그랬죠? 대서절이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대서절 이전인 상반월은 마치 계절이 5월, 즉 가장 뜨거운, 가장 화가 왕한 5월과 같다라고 해서 을목이 미월에 태어났다 하더라도 상반월은 5월의 사주간법, 즉 수가 있고 금이 있어서 을목을 생조해줘야 되고요. 뜨거운 기후를 낮춰줘야 되는 그런 개념이라고 본다라고 하면 대서절 이후가 돼서 이 하반월이 되면 어떻게 돼요? 일단 이음이 징기하는 건 말씀드렸죠. 미월에. 그 다음에 하반월이 되면 금수의 기운이 금수의 기운이 어떻게 돼요? 진기한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4월, 5월, 미월 상반기까지는 금수가 많아도 상관이 없었지만은 이 하반월이 됐을 때 금수가 많으면 이때는 어떻게 돼요? 복생한이 된다라고 해서 이때는 오히려 수가 많게 되면 화를 취용해서 오히려 따뜻하게 조우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을목이 미월이 태어났을 때 상반월이냐 하반월이냐에 따라서 이렇게 사주 보는 간법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미월이라고 하는 것은 토왕절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지지로 진술축미월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이거를 갖다가 사계월이라고 이렇게 표현한다고 했죠. 계자는 끝 계자를 말한다 해서 이 4개월은 다 어떻게 돼요? 환절기, 계절이 바뀌는 때에 해당이 되죠. 진월이라고 하는 것은 봄, 늦봄에 해당이 되면서 여름으로 넘어가는 것이고요. 술월은 늦가을에서 어떻게 돼요? 겨울로 넘어가는 것이고, 축월은 늦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가는 것이고요. 미월은 어떻게 됩니까? 늦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간다. 그래서 사계월이라고 표현하는 것이고, 이때는 토가 가장 왕성한 때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하반월, 대서절 이후 하반월에 토가 더 왕해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한 가지 토만 왕해지는 것, 토가 왕해지는 것도 왕해지는 것이지만 미월은 어떻게 돼요? 목의 고지, 포태법상으로 목의 고지라고 하는 것도 빠뜨리지 말고 잘 보셔야 되겠죠. 간목이 미월에 태어나고 간목이 미월, 을목이 미월에 태어나게 되면 토가 왕해서 문제가 될 것 같지만 일단 원령 자체의 일간이 통근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근기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간목 미월에 태어났을 때 아무리 토가 왕해서 재다신약이 된다 하더라도 그때는 간목이 미월에 태어났을 땐 원령의 통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때는 아무리 토가 왕 재성인 토가 왕해도 어떻게 돼요? 종제격이 될 수 없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단 을목 같은 경우는 음간이기 때문에 비록 원령의 고지에 통근한다 하더라도 뭐 예를 들어서 토가 너무 많게 되면 음간은 종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양간 종기 부종세하고 음간 종세 무정이다라고 하는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리 보는 것이죠. 이것이 미월에 대한 기본적인 것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똑같은 미월이라 하더라도 갑을목이 다르고요. 병정화가 다르고 무기토, 경신금, 임계수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일간별로 원령에 대비해서 어떻게 하면 중화를 이룰 수 있느냐를 잘 살펴봐야 되는 것이고, 오늘 같은 경우가 을목이 미월 하반월에 태어났기 때문에 하반월에 태어났기 때문에 금수가 진기한다라고 하는 것을 일단 염두에 두시지만은 미월 자체는 어떻게 돼요? 건조하다라고 하는데 핵심 포인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개수 같은 것이 하나 있어주고요. 그 다음에 지지로 금 같은 것이 한 점 정도만 있어줘도 이것은 크게 문제될 바는 아닙니다. 그 다음에 뭐 화 같은 것이 있게 되면 병화 같은 것이 투출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을목이 개수의 건조하잖아요. 미월 아무리 하반월이라 하더라도 개수의 생조를 받고 그 다음에 이 개수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건조한 토를 윤택하게 마른 땅에 물을 주는 것하고 똑같아서 마른 땅에 촉촉해지는 그런 결과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을목이 위에 뿌리를 두고 을목의 뿌리까지도 이렇게
윤습하게 만들 수 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을목이 생기를 얻게 되는 것이고요. 이렇게 화를 본다라고 하면 을목이 꽃을 피우는 그런 현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늦 여름 내지는 초가을로 넘어가는 단계에서 코스모스라든가 들국화 같은 것이 이제 대표적으로 피는 꽃에 해당이 되는데, 그렇게 들국화라든가 코스모스가 아름답게 꽃을 피운 그런 형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을목이 미월에 태어났을 때 어떻게 돼요? 사주를 기본적으로 배합하는, 중화시키는 그런 틀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오늘의 명식을 한번 더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생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명식 다시 한번 살펴보고요. 생시 보도록 하죠. 자, 오늘의 명식, 을목일간이 미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라고 했고요. 요거 격국으로 따지게 되면 이거는 어저께 간목이 미월에 태어났을 때는 정제격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오늘 을목이 미월에 태어나면 음양일간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거는 편제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연간의 기토가 이렇게 투출되어 있다라고 하면 미중에 있는 봉기인 기토가 투출한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원한적인 편제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단 중요한 거는 하반월인데다가 미월이 토왕절에 해당이 되고요. 비록 을목일간이라고 하는 것이 원령인 미에 통근을 한다 하더라도 을목이 왕한 거에 비해서 토가 더 왕하다라고 하죠. 저울로 딱 쟀을 때 을목의 무게보다는 토의 무게가 더 많이 나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됩니까? 일간은 약하고 재상은 왕하다고 해서 재다신약적인 어떤 그런 그런 틀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을목일간은 약하고 토인 재성이 왕하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이건 저울로 치면은 토 쪽으로 많이 치우쳐져 있기 때문에 을목을 도와주어야지만 수평, 즉 중화를 이룰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약한 일간을 도와주는 때는 어떻게 돼요? 생조하는 방식과 아니면 방신 또는 방조라고도 하죠. 방조, 우리 형법 같은 거 보면은 이제 정범, 내가 어떤 나쁜 짓을 할 때 주도적으로 나쁜 짓을 하는 놈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고 옆에서 도와주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밤에 담을 넘어서 사람 물건을 훔칠 때는 이건 강도가 되겠죠. 강도. 낮에 이렇게 흉기 안 들고 가면 절도하고 강도하고 차이인데, 밤에 이제 밤에는 특히 야간이라고 해서 형량이 좀 더 심하게 이렇게 하고, 칼 들고 갔다, 이거는 진짜 야간 강도는 굉장히 형량이 세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들어가는 놈이 정범이라고 하면 저 담 너머에서 이제 짱 봐주는 사람 있죠. 공식 용어로 이제 전문 용어로 이제 짱 봐준다 내지는 그래 망 봐주는 사람인데, 이런 사람들은 정범은 아니더라도 이제 방조범 내지는 이렇게 방조범을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방조해준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자기가 주체는 되지 않지만은 주체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생조, 일간을 도와주는 것은 생조하는 방식과 방신 내지는 방조하는 방법이 있는데, 생조한다라고 하는 것은 나를 생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인성으로서 나를 생조해주는 것이고요. 방신 내지는 방조해준다라고 하는 것은 비견이라든가 겁재로서 나를 도와주는 겁니다. 즉 인성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부모님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비견 겁재라고 하는 것은 나의 형제자매 내지는 동기 동창, 회사 가면 어떻게 됩니까? 같이 일하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인성이 필요한 사람은 어떻게 돼요? 부모님한테 좀 잘해야 되는 것이고요. 비견겁제가 나한테 도움을 준다라고 하는 그런 사주국세라고 하면 내 주변 사람들, 내 형제 자매, 동기 동창한테 인색하게 굴거나 어떻게 돼요? 그런 사람들한테 모질게 군다라고 하면 결국 즉 모질게 하고 욕심 부린 것이 결국은 나한테 해가 돼서 돌아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명심해 두시고, 이러한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주변 사람들한테 인색하지 말고 항상 베푸는 마음, 내가 100을 베풀면 그 이상의 것을 주변 사람들한테 도와주는 그런 사주국세가 재다신약일 때 인성이라든가 비견급제가 나한테 도움을 준다라고 하는 개념이 그런 것입니다. 이런 일간이 약했을 때 어떻게 개운하는 하는 방법이 있느냐, 이런 것들 이제 물어보실 것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용신이라든가 희신이 무엇이냐를 보고 그거에 맞게 내가 처신하고 행동하면 그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되겠죠. 개운하는 방법이 되겠는데, 대개 이렇게 재다 시작한데
운이 이렇게 다시 뭐 예를 들어서 재성이 왕한 쪽으로 가면 사람이 되게 인색해질 수밖에 없고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운명대로 살 수밖에 없다라고 한 것. 그래서 개운한 가장 좋은 방식, 가장 좋은 건 뭐냐면 내가 내 스스로 내 사주를 알고 내 자신의 분수를 알고 그죠? 그다음에 내 주제를 알고 그죠? 주제 파악이라고 하죠. 분수도 알고 해서 겸허해지면서 항상 깨어 있는 마음을 갖는 것이 가장 개운하는 현명한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시 을목의 미월을 태어나서 편제격의 제다신약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일간이 약하기 때문에 생조, 방신해야 되고 생조하는 것은 인성으로서 하는 것이고요. 방신, 방조는 비견이나 겁재로서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인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 을목이니까 어떻게 돼요? 수가 인성이 되겠고요. 비견, 겁재는 목이 비견, 겁재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와 같으면 어떻게 됩니까? 수가 있어서 미월은 건조하다 그랬잖아요. 건조하고 예를 들어서 금수가 많지 않으면 그래 아무리 하반월이라 하더라도 건조하고 아직은 화의 기운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럴 때는 수를 얻는 것이 가장 급선무에 해당이 되는 거거든요. 그죠? 근데 이 사주를 보게 되면 연지에 해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일지에도 이렇게 해수가 이렇게 있게 됩니다. 자, 해수라고 하는 것은 자수하고 달라서 자수는 금생수, 자수가 을목을 생해주는 이거는 상생이죠. 생해주는 것은 할 수가 있겠지만은 을목이라고 하는 것이 자수에 통근할 수는 없습니다. 단 을목의 해수를 보게 되면 해수에는 을목이 통근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을목이 월령에도 통근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해수에도 다 통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을목일간이 원래는 약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수를 봐가지고 오히려 일간이 강해진다라고 볼 수가 있으면 능히 이거는 뭐 비견겁제가 없다 하더라도 능히 이 정도 재성은 능히 감당할 수가 있는데 오늘의 명식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신금칠살이 월간에 이렇게 투출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뭐 물론 을목 자체도 뿌리가 있지만은 이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토의 생조를 받아서 이 신금 을목을 갖다가 상해하고 극해할 수 있는 그러한 위협을 주는 존재에 해당이 되죠. 칠살이라고 하는 것은 질병, 도적, 적군, 나를 위해하는 어떤 사건, 사고라든가 관절구설, 심하면 송사 같은 것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칠살에 해당이 되죠. 이것은 을목이 세력에 있다 하더라도 자, 비근한 예로 집에 다육식물 같은 거라든가 뭐 화초 같은 것이 굉장히 튼튼하게 잘 자라져 있어요. 근데 이 을목이 튼튼하다고 해서 가위질하면 안 잘리는 거 아니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뭐 면도칼로 살짝 베도 을목 같은 경우는 쉽게 상해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반면에 간목 같은 경우는 신금이 있어봤자 뭐 큰 나무를 갖다 뭐 도끼가 아닌 이상의 면도칼로 긁어봤자 오히려 면도칼이 다 깨지고 맙니다. 근데 을목은 약하기 때문에 약하고 부드럽기 때문에 날카로운 것만 옆에 있다라고 하면 을목은 아무리 왕해도 쉽게 상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신금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가 오늘 사주 명식의 어떤 그런 중요한 관건이 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는 천간으로 신금이 어떻게 됩니까? 을목을 상해하는 그러한 국세가 되겠고요. 토가 재성이 칠사를 상해주기 때문에 만약에 남자라고 하면 여자 조심, 재물 조심, 욕심부리, 뭐 남녀 불문하고 돈 욕심이라든가 이런 것을 너무 많이 부리게 되면 칠살의 영향을 내가 받을 수 있다. 너무 쉽게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을 한다든가 너무 쉽게 투자를 한다거나 이런 거는 그래도 아직은 뭐 불법적인 비트코인은 모르겠지만 뭐 주식 투자라든가 이런 거는 불법적인 어떤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불법적인 거는 아니고 그리고 자본주의 내에서 주식 투자는 그래도 합법적인 어떤 투자 방식인데 물론 이제 로또라든가 경륜이라든가 경마들도 원래는 다 도박에 해당이 되지만 그런 합법적인 체계 내에서 끌어들인 거지만 예를 들어서 불법 도박을 한다거나 불법인 어떤 경륜 같은 것도 불법에 관련된 거 그러한 걸로 해서 돈을 벌 생각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실살의 영향을 받아서 내가 징역을 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 굉장히 조심해야겠죠. 그래서 사주가 이렇게 구성된 사람들은 절대적으로 금전 욕심이라든가 이런 거는 내선 안 되고요. 항상 합법적인 것, 어떤 계약을 한다든가 그걸 할 때 불법적인 요소가 있는지 없는지를 꼼꼼하게 따져보지 않는다라고 하면 본인 스스로가 어떻게 돼요? 재물로 인한 어떤 큰 상해를 받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 오늘 생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생시 제일 먼저 병자시를 한번 보죠. 병자시. 자, 병자시가 된다라고 하면 시지에서도 자수를 받습니다. 자, 제가 미월은 어떻게 돼요? 상반월과 하반월로 나눠서 살펴봐야 되고요. 지금은 이제 23일이 훨씬 대서절이 훨씬 지난 때에 해당이 되고 내일 모레면 입주가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당연히 하반월, 그다음에 하반월은 금수가 진기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해수가 있고요. 해수가 있고 다시 자수를 보고 신금까지 이렇게 투출되어 있다라고 하면 이거는 금수가 좀 많은 것으로 볼 수가 있고, 이거는 삼복생한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기가 생한 것으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수가 이 정도면 너무 충분하다 못해 좀 많은 것이죠. 쉬운 말로 가을, 초가을이라든가 늦여름에 지금 비가 좀 많이 왔거든요. 지금 날짜는 8월 6일이지만은 제가 이거 녹화 뜨는 때는 지금 8월 1일 정도 녹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서울, 경기 쪽에 비가 좀 많이 왔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꿉꿉하고 비가 계속 오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한기가 발생할 수 있죠. 어떻게 돼? 밖에 나가서 비 많이 맞으면 춥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러면 따뜻한 커피 한 잔이 생각이 나죠. 그래서 이와 같으면 삼복생안으로 봐서 병화를 용신을 써가지고 한기를 제하는 그런 용도가 있겠고요. 자, 신금 일간이 이렇게 첩신, 일간, 을목한테 첩신이 돼서 상해하려고 하는 것을 병화가 있게 되면 어떻게 돼요? 물론 병신 합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도 있겠지만 첩신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병화가 신금을 억제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을목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 병화라고 하는 것은 상관에 해당이 되고요. 이 상관이 칠사를 제하니까 제살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병자시가 된다라고 하면 상관제살하는 그런 국사가 되겠고, 이거는 병화용신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울로는 어떻게 돼요? 울로는 대운의 흐름 어떻게 돼요? 이거는 수가 많기 때문에 목화향으로 가는 것, 즉 동남 목화향으로 가는 것이 좀 더 좋은 사주를 중화시키는 것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정축시를 보죠. 정축시. 정축시가 된다라고 하면 축토가 있죠. 이거를 축 및 충으로 이렇게 놓고 보시지 마시고요. 자, 축과 해 사이에는 자가 협례한다라고 하죠. 이거를 협례라고 하고요. 내지는 공례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공례라고 한 거 똑같은 말이에요. 끼어서 있다. 글자 자체 자수는 보이지 않지만 해자축 해가지고 자수가 이렇게 끼어서 들어온다라고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뭐 이렇게 저도 가끔 이렇게 그렇게 보긴 하지만 뭐 없는 글자까지 너무 세게 너무 크게 작용한다라고 보지 마시고요. 아, 그렇게 볼 수도 있겠구나라고 본다라고 하면 이것도 뭐예요? 좀 약간 삼복생안의 그런 사주국세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신금 자체가 이 축토에 뿌리를 둘 수 있으니까 신금이 살아나게 되죠. 그러면 신금이 살아나면 살아날수록 힘이 강해질수록 을목이 상해를 볼 수 있다. 이것도 삼복생안에다가 신금까지 이 세력을 얻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을목이 좀 더 위태위태해지고 힘들어질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자, 시간에 정화, 식신이 투출되어 있어서 약간 조후를 할 수 있죠. 조후의 공력은 물론 병화가 정화에 비해서 조후의 공력은 크지만은 칠사를 제하는 데 있어서는 상관인 병화보다는 식신인 정화가 칠사를 제하는 공력은 더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신금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 병화라고 하는 것은 정관에 해당이 되고요. 신금 입장에서 정화는 어떻게 돼요? 칠살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신금을 녹여버리고 제하는 공력은 어떻게 됩니까? 병화보다는 정화가 더 크다. 그래서 이건 어떻게 돼요? 을목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 정화라고 하는 것은 식신에 해당이 되면서 그 다음에 이것이 이 식신이 살을 제하죠. 그래서 제살이다라고 하는 식신 제살의 국세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동남 목화향으로 가서 목화가 좀 살아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좋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신사시가 된다라고 하면 다음으로 신사시가 된다라고 하면 이거는 사해충이 되니까 사주 자체가 많이 불안해지죠. 어떻게 보면은 삼복생활로 놓고 봐서 사중에 있는 병화로서 조우해야 되는 공력이 굉장히 큰 것인데, 이렇게 사해충이 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중 병화가 깨지게 되겠고요. 다음에 다시 신금이 하나 다시 투출하게 되면 이쪽 신금도 위태위태한데 어떻게 되면 다시 신금이 하나 더 생기게 되는데, 요거는 제할 수 있는 공력이 없죠. 그래서 오히려 이런 사주가 아까 말했던 병자시라든가 정축시에 비해서는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안 좋은 그런 생시가 될 수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나머지 하나만 더 본다라고 하면, 자, 개미시를 한번 볼까요? 이모시나 개미시랑 똑같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는 사해충은 되지 않으니까 크게 문제될 뻔 아닌데, 임수가 투출했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따지고 보면
해수가 두 개나 있는데 임수가 두 개라면 이것도 삼복생화로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화의 기운이 필요하긴 한데 일단 중요한 것은 신금이 을목을 제하려고 하는 일간을목을 극하려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인성이 있어서 이거는 살인상생이라고 하는 살인상생이라고 하는 그런 국세는 될 수 있지만 사주가 매우 한습해지기 때문에 오중정화로서 약간 조우함도 약간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개미시가 된다 하더라도 시간에 있는 개수가 살인상생하는 그런 사주국사가 되는 걸로 보셔도 크게 문제될 건 없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저는 설명을 드리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비도 오고요. 날은 또 꿉꿉하고 덥고 그 다음에 좀 열대 현상이 또 일어나서 밤에 잠 못 이루는 그러한 시간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건강 해치지 않도록 조심하시고요. 건강하고 슬기로운 여름 나시기 바랍니다. 저는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